자, 이게 확통 마지막 단어 모평균의 추정인데요. 통계력 추정인데 우리가 통계력 조사를 두 종류가 있어요. 전수조사는 해당되는 후보군을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부 다 조사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수능이 있어요. 고3과 재수생, 즉 대학교에 입시를 하려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시험을 보고 그 점수로 통계를 내죠. 이게 수능이 있고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투표일자. 4년마다 5년마다. 또는 인구조사 등이 있는데요. 이 전수조사가 물론 전부 다 조사해서 통계를 내면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좋지만 뭐가 문제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냐면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는 이 전수를 모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일부의 표본을 샘플링해요. 근데 이 표본을 뽑는 걸 뭐라고 그러냐? 추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배울 추출은 임의 추출이에요. 임의 추출이 뭐냐면 무작위로, 그 다음에 뽑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표본이 뽑힐 수 있는 확률도 같아야 돼요. 를 가지고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것을 표본이라고 하고요. 이때 추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보건이 있고 보건이 있어요. 보건은 표본을 한번 쫙 빼면 다시 원래 모집돼야 된 다음에 또 표본 뽑을 때 같이 후보군에 넣는 거고, 비보건은 한번 뽑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목적은 뭐냐면 모집단을 직접 다구해서 모평균을 구하려고 하니 불가능하다. 그러니 표본 조사를 통해서 이 표본을 가지고 이 모평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다라고 추정하자가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표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뽑은 표본들이 있을 거예요. 표본을 일반적으로 x1, x2, x3 n번 추출을 통해서 저렇게 표본을 n개를 뽑았다고 칠게요. 이때 이 표본에 대한 산포도를 조사하는데 이 표본들의 평균이 있어요. 평균.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나타낼 때는 x라는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이라서 바를 붙이게 돼요. 그래서 바 x라고 부르고, 요 표본들의 분산이 있을 거예요. 얘를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S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럼 얘네들 표준 편차가 있을 거거든요.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얘를 S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만 다룹니다. 얘네는 안 다뤄요. 너무 빡세서 힘들어요. 직접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표본들, 이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전체 다 모아서 평균이 아니고요. 여기서 뽑은 요 표본들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바 x1, 바 x2, 바 x3, 바 x4 이렇게 표본들의 평균을 모아놓은 게 표본 평균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각각의 표본이 확률 변수처럼 취급을 하되 개수가 한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0명 중에서 10명씩 뽑는 걸 한 번 뽑는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자료가 각각이 하나씩인 거예요. 그럼 그 10명 중에 평균이 있겠죠. 그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이 자료들 n번 추출해서 모은 표본들이 n개 있겠죠. 그 n개들의 평균이 아니고
각각의 표본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를 좀 꼭 잘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 이 단어에서 어려워하는 게 얘의 얘를 구해서 이거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옆으로 구할 건데 얘와 얘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냐면 요렇게 각각 뽑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 즉 이것들을 다 더한 것을 n으로 나눠주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하냐? 얘는 외우셔야 돼요. 얘는요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평균을 알고 있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가정을 해서 모집단이 정규분포 n, 시그마의 제곱 얘를 따른다고 하면 따를 때 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요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어떻게 나타내면 2에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거랑 모집단이랑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자, n개를 추출했어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얘가 분산이잖아요. 표준편차 제곱이니까 표준편차의 제곱을요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추정해서 사용될 때 얘를 이렇게 구해요. 평균의 분산은요 요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요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거 그렇다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없어요. 정규분포를 안 따라요. 그래도 충분히 한 크기의 표본을 뽑았으면 그때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충분한 크기는 30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면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통에서 통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통계학과 가서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같다라고 가정한다. 다를 거거든요. 근데 같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건지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건지를 일단 얘네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그럼 어쨌든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모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표본 분산과 표준 편차가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모평균이랑 모분산이랑 모표준 편차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문제에서 정석 문제 있나? 정석 문제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자, 모집 단위요.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때 이 도넛 중에서 16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구한 게 얘라고 하면 돼요. 표본 평균이 좀 얘를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그때 Z를 어떻게 줬냐면 1.0은요 0.3413, 1.5는 0.4332, 2.0은요 0.477, 2.5는요 0.493. 자, 모집단이 지금 정기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도 정기분포를 따라요. 어떻게? 평균은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16개죠? 이렇게 와요. 이 정기분포를 누가 따른다? 표본 평균, 얘가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얘를 찾으래. 그러면 봅시다. 표본 평균을 하나의 확률 변수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70을 뺐을 때 이 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확률이 0.9544래요. 0.9544가 어디 있나 봤더니 얘 2배네요. 아니? 4452 맞네요. 그 뜻은 여기가 M이고 70이죠. 70에서 얘가 X만큼 벗어났대요. 그럴 때 이 값이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4다. 그때 A 값을 찾으라 이런 문제인데요. 그러면 Z가 얼마는 얘기예요 지금? 2.0 요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 값이 표준편차가 2.5잖아요. 얘 얼마겠어요? 제곱이고 얘가 4의 제곱이죠. 그러면 다시 쓸게요. 4분의 2.5의 제곱이고 얘가 표준편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것만큼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4분의 2.5 곱하기 2는 1.25만큼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따라서 요 A 값이 요 길이가 1.25, 요 길이가 1.25랑 여기가 1.25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표본 평균의 정기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그대로 오고요. 표준편차는 표본의 개수만큼 나눠줘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분포 문제 풀듯이 풀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특이한 애들이 2개가 나와요. 10장에서 뭐냐 10장 자체가 아까 써놨지만 모평균의 추정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렇게 표본 평균으로 정기분포를 그렸을 때 표본 평균 x가 정기분포 n 얘를 따른다고 할 때요 어느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구간 안에
만약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이거 m이고요. 요 구간 안에 목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을 뭐라 부르냐? 신뢰도라 불러요. 그러면 신뢰도 95%라는 얘기든 요 구간 안에 모집단의 평균을 조사했을 때 요 구간 안에 목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고 이 구간의 길이가 클수록 이 신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뭐라 부르냐? 신뢰 구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신뢰도는 주로 이렇게 구할 거거든요. 신뢰도 95%일 때 Z값이요 1.96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이고 이때가 언제냐면 P가 0.475대예요. 그 요만큼이 0.475. 요만큼이 0.475니까 두 개 더니까 95% 0.95가 되죠. 그때 Z값이 얘거든요. 그럼 얘는 빼기 이 Z값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뺀 다음에 이걸로 나눴잖아요. 얘가 Z였어요. 얘가 1.9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M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넘깁니다. M-x는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M분의 시그마 그게 Z값이고 그게 1.96이거든요. 그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M은 이게 되고요. 여기서 M은 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표현평균 x 빼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목평균이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요걸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한테 묻는 게 두 가지 거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묻을 겁니다.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게요. 그럼 저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거든요. 그 뜻은 신뢰 구간이 루트 n분의 시그마 m 표현평균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 빼야겠죠?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은 요거 사라지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을 수 있는 게 신뢰구간의 길이고 두 번째 물을 수 있는 거 표본 평균과 목평균을 차이를 묻거든요. 근데 우리 이미 차이는 구해놨죠. 뭐예요? 얘죠. 그래서 얘는 이겁니다. 그때 이 차이를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절대값이어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걸 묻으면 아 목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구나. 그러면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묻는구나. 그럼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이걸 뺀 값이 얘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0점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인트가 딱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은 것으로 본다. 언제 정기분포를 따를 때. 만약에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30개 이상의 표본이면 얘는 모평균 따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요. 두 번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이걸로 구한다. 세 번째, 모 표준 편차가 없다면 표본 표준 편차로 구한다. 를 쓴다.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와 그 다음에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 요거 구하시는 거는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요 통계 단원이 풀만한 이유가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유형만 잘 익혀놓으시면 통계에선 그닥 어렵지 않고 오히려 중간고사 때가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기말 때는 계산 실수랑 요거 딱 정해진 유형 푸는 법만 알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10장이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요 뭐만 끝내시면 되냐. 첫 번째, 정석 10장 연습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린트 드린 분들도 있는데 프린트보다 일단 요거 먼저 끝내세요. 요거 끝내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9장이랑 10장 프린트가 있어요. 그거 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만약 시간이 안 돼서 요걸 못하도 요거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랑 내일은 요거만 끝내시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정석 푸는 대로 검사를 받으시면 되시겠어요.